대법관들이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치 개입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무죄를 줄 수도 있고 파기 재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문제라는 겁니다. 이 대선 시기에 이 재판을 아주 비정상적인 체계를 이용해서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속도로 진행을 한다? 이거는 대선을 염두한 게 아니면은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 역시 대법관들의 양심을 믿고 싶지만 얼마 전 직위원 행태를 봤었을 때 설마라는 가능성까지 분명히 살펴보게 된다. 물론 설마 그렇게 해야 하겠느냐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인데 사실 설마 했던 일들이 얼마 많이 벌어졌느냐.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는 말 같아요. 이 글을 한동수 변호사가 이 글을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직위원 재판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과 제4의 권력인 언론에 의한 새로운 사법감시 모델이 진행되고 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은 언론이었어요. 언론.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사법감시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다 해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고 사실 이런 사법 영역까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조국 전 장관 그 탄압 이후에 매우 빈번하게 저지러진 정적 제거, 정치 검찰들의 쿠데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인식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사법 시스템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대법원에서 지금 이 재판을 왜 이런 이유로 하는지 국민한테 해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들끼리 그냥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다 비공개 재판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응징하러 갑니다. 이미.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는 서초로 가기로 했습니다. 김지웅 의원이 무슨 네. 얘기를 했냐면 시정연설에 온 한독수 보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깨가 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늘 할아버지가 늘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펴고. 당당하게 있는 거 보라고. 지금 걸어다니는 거 보세요. 장어가 이렇게 걸어다녀야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어깨를 펴고 서서 가는 거라니까 정말 기이한 현상이죠. 근데 왜 서서 가냐면 어깨가 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덕수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병장 군번 12168724 왜? 보통 다 군대를 안 가요. 내란당 대통령들은. 나다. 근데 군필자는 나다. 육군병장. 군필자 바로 나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어요. 근데 미군 앞에서 We go together. 미군 앞에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 수입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거를 왜 미군한테 왜 그래? 난 미군도 어리둥절할 것 같아. 아니, 상대방 입장 생각해야지. 자 그래서 저기 위고 투게더 같이 갑시다 하는데 못 가. 덕수야 넌 못 가. 그러니까 같이 좀 데려가 달라는 얘기인가 봐. 주한미군한테 저 좀 같이 좀 데려가 주시죠. 왜냐하면 전 육군병장이기 때문에요. 웃기다. 어쨌든 이거 출마를 하겠다고 할 걸로 이제 사람들은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까지 세금으로 사전선거 운동하다가 출마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아니 한덕수랑 단일화 안 하겠다는 우리 홍준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단일화 하겠다면서. 아니 너무 근데 웃긴 게 출마를 아직 안 했는데 단일화하자고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것도 웃겨. 근데 심지어 김문수는 아예 일체가 돼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론회에서 김덕수든 한덕수든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미 김문수와 한덕수를 붙여놔버렸어. 이미 한덕수 나오면 난 빠질 거야. 김덕수든 한덕수든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냥 한덕수를 밀겠다라는 선언이군요. 김덕수는 한덕수든. 덕수가 기본이구나. 자, 그다음에 홍준표. 네, 홍준표는 사퇴하고 출마하신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 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을 열어놓겠다 이런 얘기는 이제 했고요. 한동훈도 네,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거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덕수랑 단일화를 하라는 지침을 홍준표도 드디어 선을 잡았나 봐.
홍준표한테 너무 선이 없어요. 준표형이 혼자 외롭게 대구에서 사시던 분이어가지고 지 맘대로 통제가 잘 한동안도 무소속이었잖아. 통제가 좀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드디어 정신 차렸어. 왜냐면 한덕수랑 자기 다니라고 한덕수 같은 소리 하십니까? 막 이랬는데 정신을 차렸어. 지침이 왔나 봐. 그래. 아, 한덕수랑은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내란 세력들 지금 총력을 다해서 대선 이겨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진행됐었던 한미 관세 협상 회담 관련된 내용을 좀 중점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매우 흡족해하는 반응인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 말은 우리한테는 피해가 온다. 엄청난 피해가 돌아온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거기서 나눈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그 2+2 협의라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회담이 아니다, 협의다. 이걸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정식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만나서 얘기 좀 나눠본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그 급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최상목 기재부 장관, 안덕근 통상부 장관이 이제 한국 쪽에서 갔고, 미국 쪽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이렇게 갔는데, 한국에서는 이 두 사람만 간 게 아니고 이제 수행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명이 갔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50명이나 되는 실무진이 갔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회의가 끝나고 바로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쭉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어떤 것에 대해서 협상할지 의제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을 좀 논의를 했다. 그래서 큰 틀을 이렇게 앞으로 얘기할 틀을 잡은 거다. 이게 다다. 뭐 다른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보도들을 보니까 주둔비 얘기는 안 했다. 뭐 네. 그러니까 엄청 위축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눈치 보고. 한미 FTA 얘기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50명이나 갔는데 그 일정 잡고 오려고 50명이나 따라갔을까?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저는 뭔가 말 못할 여러 합의들을 사실상 하고 온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합니다. 네. 음. 전 근데 그 내용 얘기하기 전에 만약에 그런 합의들이 이루어지면은 네. 엎을 수 없는 겁니까? 엎을 수 있죠. 엎을 수 있는 거죠. 트럼프도 없잖아요. 네, 트럼프도 한미 FTA 지금 엎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권의 어떤 의지에 달려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7월 패키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그게 7월 패키지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지어낸 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 얘기한 건 패키지로 묶어서 합의를 하자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상호관세 유예 만기일이 7월 8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7월 8일 전에 우리 패키지 합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언론에서는 그럼 7월 8일 직전에 나오니까 7월 패키지라고 하면 되겠네라고 해서 이름을 7월 패키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7월쯤에 뭔가 협의를 한다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7월에 뭘 통과시키겠다. 그러면 이상하네. 6월 전에 끝나려고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 대선 이후에 하겠다는 말인가? 근데 대선 이후에 한덕수와 최상목은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혼란을 주기 위한 보도네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부러 7월을 강조하는 거 아닌가. 네. 사실은 대선 전에 합의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지금 분위기는 미국에서는 다음 주에 합의가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번 주 중에 끝날 거다 막 이렇게 미국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네요. 자, 또 어떤 진행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에는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 환율, 이렇게 이제 4가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자라고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니까 합의됐다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냥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잘 보면은 한국은 가만히 있었는데 미국이 갑자기 상호 관세라는 걸로 한국을 때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협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린 가만히 있는데 왜 너네가 우리 때려? 앞으로 너네 때리지 말고 때린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우리가 뭘 주면 더 안 때릴래? 앞으로 우리가 뭘 해줘야 너네가 우리 안 때릴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온 거 아닌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덕수가 이미 이 협의 전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잘 살게 됐다. 네. 알래스카 LNG 사업 하겠다. 미국 비행기를 구매할 생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협상 지침을 다 내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협상단이 갔으니 얼마나 저자세로 갔겠나, 이게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 쪽에서는 성공적 회의였고 아주 마음에 드는 안을 가져왔다. 그럼 그 안이 다 이미 준비돼서 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뭔가 안을 가지고 가서 그게 마음에 든다는 건데. 근데 한국 쪽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뭐 그닥 이렇게 협의된 건 없다. 그냥 의견 조율 정도다. 이런 식으로 그쵸. 지금 축소시키고 있는 거네요. 무슨 얘기할지 앞으로 정한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네.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4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4가지 분야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했다라는 네. 것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보면 관세 얘기하면 당연히 관세 얘기를 할 거고 경제 안보 얘기를 했어요. 경제 안보가 뭘 의미하는 걸까? 뭐 알 수는 없죠.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거 주한미군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결지어서 뭔가를 얘기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투자 협력은 말 그대로 미국이 한국한테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이 미국한테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한두 푼 투자해서 안 되겠죠. 미국을 달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오지 않았을까. 네. 특히 알래스카 LNG 사업 얘기를 하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드는데 네. 이 알래스카 LNG 사업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이게 되게 오래된 사업이고 심지어 전두환 시절에 이미 미국에서 이 사업 투자해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두환이 보고 야 이건 아닌데 라고 해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도 거절했던 사업을 지금 최상목이 하려고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 아닌가. 네. 그래서 뭔가를 내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통화 환율 정책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저는 좀 불안한 게 이거 미국 국채 사주겠다는 얘기 하고 온 거 아니야? 이런 좀 불안한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요. 우리가 그 예상하는 그 안들을 교묘하게 다른 용어로 협의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네. 네, 아주 네. 불안합니다, 사실.